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전에 삼성물산 관계자하고 좀 업무 때문에 만나서 일을 하느라 몇 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주들 주가들이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다가 건설업종 관련된 또 미팅이 제가 일 때문에 만났는데 이 건설업 분위기 각 건설사마다 또 어떻게 분위기가 가고 있는지 이런 주택 사업이라든지 수도권 사업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조달 관련된 금리들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싹 들어와서 미팅을 하고 이렇게 급하게 넘어오느라 몇 분 조금 늦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들어오셨고요. 쿠모 다마님, 오제이티님, 서보현님, 네, 최진웅님, 이송님, 안녕하세요. 등골아빠님, 사랑해요. 네, 이녀닝겐님, 반갑습니다. 한귀동님 반갑고요. 사랑스러운 그녀님, 다들 반갑습니다. 손도 흔들어 주시고 다들 또 반갑게 맞아주셨네요. 자, 그러면 빨리 시장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9.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아침 시초가는 271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인터넷과 2차전지 등 최근에 낙폭 과대했던 섹터가 반등세가 나왔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외에도 종합상사나 리튬, 카지노, 영화 컨텐츠 미디어, 그 다음에 게임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종합상사나 리튬 이런 쪽은 역시 2차전지가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지노 관련해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카지노 업종이 오늘 아침에 시초가 좀 좋았던 모습이고요. 그래도 영화 컨텐츠 미디어 쪽은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 어제 말씀드렸죠. 넷플릭스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다. 이것 때문에 컨텐츠 업종 움직임이 조금 있었습니다. 게임주는 역시나 괜찮죠. 펄어비스라든지 일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글쎄 일부 신작 게임 관련해서 이제 퍼그 게임 이제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관련된 쪽도 크래프톤 이쪽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고 신작 기대감도 있죠. 이런 것들이 게임주 일반적으로 약간 움직임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7월에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금리 인하 확신 생긴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차익 실현 하루 만에 반등을 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동부 비농가 고용 수정치 발표가 됐는데 3월 발표 대비 81만 8천 건 정도 하향 조정됐어요. 자, 첫 번째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미국의 노동통계국 매년 3월 비농업 취업자 수 수정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수정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고용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약세 출발 보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FOMC 의사록 공개가 되면서 반전을 했죠. 그래서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도 불구하고 집가 금리나 주장위원들이 다수였다.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은 상승 반전을 미국 시장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뚜렷한 순매수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관망세 속에 순환매 흐름이 나타났고 역시 정책 수혜 기대감의 일부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원화 강세 수혜 최근에 1320-30원대까지 조금 원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원화 강세로 좀 접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원화 강세 수혜주가 유틸리티라든지 기초 소재 이런 업종적으로 조금은 섹터 순환매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였지만은 매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관망세가 뚜렷한 순매수 주체가 부재한 모습을 역시 보이기도 했습니다. 2700포인트 코스피가 회복하면서 블랙 먼데이 낙폭은 일정 부분 회복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낙폭 고대 업종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인터넷 쪽이 역시 개인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철강과 유틸리티, 화학 등 원화 강세 수혜 업종으로 거론되는 업종들이 다소 조금 오늘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함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됐는데요. 다만 포드의 전기차 생산 계획 취소 등의 업황 우려는 여전히 나쁜데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포드의 여러 가지 발표 내용 중에 한국의 배터리사들과 협업을 많이 하겠다 이런 쪽도 굉장히 강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 내 현대 기아차 전기차 점유율 상승 소식도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포드의 한국 배터리 협력 확대라든지 리튬 가격이 약간 바닥권에서 소폭 반등한 영향도 일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빌려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삼성증권, DB손보 등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지수 방향성 부재에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여전히 나타나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이 좀 좋지 못했고요. 일부 제약바이오는 역시 뭐 코로나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뭐 마이크로플라즈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많이 빠졌고 반도체 소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차익 실험 출회가 일단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등 일부 비주도 섹터, 최근에 비주도 섹터였던 쪽으로 다소 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을 통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더군다나 게임스컴 2024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주요 게임사 신작 기대감에 일부 게임주들 반등세가 나왔고요.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도 부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루닛이 인터마운틴 헬스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소식에 의료 AI 쪽도 긍정적이었고 영화 부분은 역시 CJ 4D 플렉스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 기록을 하면서 아마 영화 섹터도 일부 어제 넷플릭스와 더불어서 컨텐츠 미디어 영화 섹터가 다소 조금 최근에 바닥권에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D 플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화 중에 뭐가 있었죠? 4DX로 볼만한 게 트위스터즈 정도 있나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의 영화들 중심으로 상당히 조금은 4D 플렉스 관련된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했는데 소수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했지만 3개월 내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위원수가 6명 중에 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원래 기존 2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내지는 11월 정도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10월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일부 하나증권인가 그쪽은 11월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그 외에 뭐 여러 증권사들은 10월 정도로 아마 1차 금리 인하를 기본적으로 좀 제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10월 쪽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발목을 잡았죠. 왜냐하면 오늘 동결한 이유도 아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꽤 많이 수도권 중심, 특히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늘은 뭐 금리 동결의 배경이 좀 됐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도 내수 부진이나 이런 것들을 타개하려면 금리 인하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해서 10월 정도의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점수를 받고 있고 조금 늦어도 11월 정도의 금리 인하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과 서비스, 화학 쪽이 강세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업종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조선업종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상당히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환차손 발생 가능성이 조선업종에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늘 조정세가 꽤 나왔습니다. 코스닥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출판, 매체 복제 강세였고요. 반면 금융과 섬유 의료가 약세였는데요. 역시 이제 두 개의 중앙은행 이벤트, 그러니까 뭐 FMC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의 금통위도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두긴 했지만은 이 구체적인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폭 이런 것들은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내일 시작되는 잭스론 미팅으로 이제 눈길이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하이라이트는 파월의 연설인데 아마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진행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의 마켓 구매 관리자 지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 예정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경기 침체 이슈가 한번 불거지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최근에 매주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시장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역시 이제 파월 연설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결국은 주 후반 금요일 밤에 파월 연설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강은님, 시작할 때 인사하고 싶어서 몇 달을 벼르다가 시간 맞춰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륜왕님, 삼성물산 사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초두에 삼성물산 만났다고 해서 삼성물산 사시면 안 돼요. 그 이후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펀더멘탈리 삼성물산이 좋으면 분석하셔서 뭐 사시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삼성물산을 오늘 만났다고 해서 삼성물산을 주식을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농담이시겠지만 아무튼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일행복님, 에이리언 재밌었나요? 에이리언 재밌습니다. 아주 원조. 그러니까 에이리언 1편, 2편이 아주 원조로서 수작인데 그 1, 2편을
오마주하는 그런 내용의 이번에 로뮬루스 엘리언 그 영화는 굉장히 재밌어요. 반응도 좋고 그래서 예, 좋습니다. 재밌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 레미안 예, 저희 단지가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죠. 예, 레미안도 저희 단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지금 현수막도 걸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용인 지역에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는 또 단지니까 관심 갖고 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만난 건 다른 일 때문에 저도 PB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PF 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기 때문에 같이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 지표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넘어가면 첫 번째 메리츠증권 자료인데요. 좀 띄워주시면 자, 2023년 이후에 분기별 M7과 M7 제외 S&P 500의 수익률인데 왼쪽 위에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M7의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옅은 하늘색이 M7 제외 S&P 500인데 보시면 자, 24년 2분기, 1분기, 2분기까지는 M7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냈죠. M7 제외한 S&P 500 비해서 압도적인 수익을 냈는데 지금 2, 3분기 접어들면서 지금 3분기 접어드니까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역시 M7 제외한 S&P 500이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다. 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S&P 500 지수 수익률을 아웃퍼폼한 종목 수인데, 자, 보시면은 M7에 국한됐다면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집중되면서 그 지수는 더 올라갔겠지만은 이렇게 확상이 안 됐죠. 근데 지금 오른쪽 보시면 최근에 M7 관련된 종목들이 주춤하면서 오히려 지수 수익률을 아웃퍼폼한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M7이 주춤하면서 오히려 다른 섹터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 아래쪽을 보여주시면 S&P 500의 M7과 M7 제외 S&P 500 최근 수익률 동향 보시면은 역시 전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M7도 많이 빠졌지만 리바운딩 나왔을 때 지난번에 블랙 먼데이 때 급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S&P 500 가운데 M7의 또 반등률은 V자 반등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표고요. 오른쪽 보시면 S&P 500 대비 스마트 팩트의 상대 강도인데 이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츠증권에서 이 내용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약하고 불안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S&P 500 지수가 0.9%만 정도 더 오르면 역사상 고점을 다시 경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안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M7이 좀 쉬고 있지만 나머지 섹터로 확산되는 게 분명하고 최근에 급락했을 때 이후에 지금 주가의 리바운딩은 엔비디아가 40% 넘게 올랐어요. 최근에 조정 이후에 4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반등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7도 괜찮고 그 다음에 M7이 주춤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M7이 아닌 S&P 500의 종목들의 확산세가 크고 그쪽의 상대 강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술주가 아웃퍼폼하는 시장을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자료인데요. 코스피 주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매각 상하이 종목입니다. 이거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컨센서스인데요. 한 주간 0.4%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컨센서스 관련된 영업이 EPS가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 코스피 2,700이라 하더라도 매력적인 밸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낙폭이 그렇게 현재부터 그렇게 별로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영업이 컨센서스 증가맥을 보면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높게 올라갔죠. 그리고 삼성생명, 한국전력, 멜츠금융지주, LS, 세방전지, 그다음에 SK 스퀘어, 그 다음에 DB손보, LG엔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간 영업이익 컨센이 증감이 플러스로 올라간 걸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주 SK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HMM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12개월 선행 컨센서스가 한 주간 0.4%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면 하반기 좀 빠지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글쎄요. 대신증권에 따르면 한 2,65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서 주식을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증권사인데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12개월 선행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표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상향률이 높은 섹터가 어디냐면 보험업종입니다. 1등이 보험업종 3%인데요. 삼성생명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B손보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그 다음이 증권이라고 합니다. 증권. 그 다음에 1.9% 올라갔는데 역시 메리츠금융지주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장 크게 높았다. 그리고 세 번째 하향률이 높은 섹터는 역시 이제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상사 자본제입니다. 마이너스 1.8% 하향했는데 SK, LG, 롯데지주 등의 지주사들이 실적 부진이고요.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 실적 악화되면서 지주사의 실적 부진이 컸다는 거죠. 그 외에도 상향률이 조금 높은 섹터 가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계업종 인데요. 결국 기계업종은 LS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전력 인프라 기업 실적이 호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IRA 정책이나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나 수요 증가 기대감이 기계업종에도 EPS 영업이익의 상향률이 높은 섹터로 점쳐졌다. 그러니까 상향률이 높은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증권, 기계 그리고 하향률이 높은 섹터는 상사 자본제 쪽으로 지주사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해서 매크로 이슈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김님, 에이리언 요주 키는 작은데 예뻐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제 눈에는 신인으로 보였는데 아주 똑부러지게 연기도 잘하면서 아주 외모도 아주 예쁘시고 아주 좋은 연기를 또 보여주셔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자, 그리고 언덕님, 늦어도 일단 라이브로 진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입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섹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섹터는 전력 설비와 전선입니다. 역시 오늘 오전 중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KB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역시 뭐 AI 시장 확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전기차 보급 추이 확대, 전력 수요 증가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는 2020년 연간 2,350억 달러에서 2050년까지 가면 6,36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다. 거의 한 3배 정도 느는 것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력망 밸류체인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거 보여드리는데요. 고압 변압기가 역시 굉장히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승합기도 올라가죠. 근데 최근에 보면 고압 변압기가 상당히 많이 주춤하다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국향 한국 변압기의 수출인데요. 역시 이제 이 보시면 아래쪽에서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약간 검은색 선, 이 부분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게, 그러니까 이 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어느 나라의 물건들을 비중 있게 수입을 하고 있느냐의 부분이고요. 한국의 가파른 수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수입하는 것들 중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거의 한 15% 이상까지 이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유럽향이 굉장히 높았는데 유럽향이 한국보다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 유럽 제품이 조금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옅은 중국 관련된 실선, 검은 실선이 중국인데 중국은 계속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1999년도, 2000년도 이때를 피크를 찍고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물량이 지금은 2009년, 2010년도만큼이나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아마 한국 제품들이 미국 쪽에서 MS가 5%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5% 이상으로 한국 제품이 계속 치솟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AI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 전망은 역시나 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24년, 25년보다도 26년 이후부터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2030년도는 엄청난 652테라와트시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지금 8테라와트, 7테라와트 뭐 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게 652테라와트시까지 미국의 AI 관련 전력 수요가 이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유럽과 미국의 전력기기 PPI도 여전히 빠질 줄 모릅니다.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와 전선주들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버티브와 또 어떤 사업을 협력한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던 HD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조금 쉬긴 했지만 LS 일렉 같은 경우는 오늘 버티브와의 사업 협력 이슈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고압 송전망에 사용되는 중도형 변압기의 수입 비중은 이전 고점인 2017년 20.8%까지 급증하고 있어서 고압 변압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대형 변압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이 아마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압 배전망에 사용되는 소형 변압기의 수익 또한 중국산 수입이 축소되면서 한국산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대형 변압기는 주 경쟁 업체들이 있는 유럽과 미, 일본이 자국 내 송배전망 구축 수요를 중족하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에 기회가 되고 있고요. 소형 변압기는 미국의 중국 의존도 감축 정책에 따라 대체 수요를 모색하면서 한국에 반사이익이 있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미국의 연도별 설치된 고압 변압기 추이인데, 이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쪽 계속 올라갔던 쪽이 언제냐면 거의 1950년도 때부터 1970년도 초반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 이렇게 연도별 고압 변압기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이제 노후화됐죠. 70%, 80%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몇 년간 계속 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노후화된 변압기를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변압기 교체가 1, 2년에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도 상당히 이 전력 변압기 관련된 북미 쪽에 교체 수요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간담회를 열면서 이게 오늘 이슈가 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조합 대강당에서 이루어진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간담회에 참석했던 게 전선주들이 좀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대륙전선, 아시아전선 등등 16개 회원사가 참석하면서 일부 여기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서 사전 사업 준비 절차를 10월쯤에 아마 방문단을 구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전선주들이 뭐 조금 오늘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까지 조금은 같이 엮어서 좀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올여름 들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에 있다 이야기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전력 수요 관련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8월에만 6차례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한 이슈가 나오면서 올 8월이 유달리 좀 더운 여름이고 전력 수요가 아주 기하급수로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전선주들이 오늘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 표를 보여드리면 KB증권에서 글로벌 피어사들의 12개월 포워드 PBR과 ROE를 비교했는데요. 이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ROE가 높고 위로 가면은 이제 PBR이 높게 형성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좋겠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ROE가 높으면서 아래쪽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 좋겠죠. 자,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위쪽에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밸류도 높게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야, 이게 이쯤 되면 글로벌 대장주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ROE도 높으면서 PBR도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ROE가 좀 낮긴 하지만 밸류가 좀 낮은 쪽이 역시 LS일렉이나 효성중공 이런 종목들이 아래쪽에 보입니다. 대한전선도 아래쪽에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LS도 그렇고요. 좀 보시면서 글로벌 피어 대비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아직은 좀 저평가되는 것으로 평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고들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개굴님, 네, 늘 오디오로 듣고 있는데 부장님 응원하려고 유튜브도 같이 켜놓고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해주십니다. 이렇게 또 최근에 이렇게 잘 안 보시던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탈감님, 예,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아이디 이름을 잘 못 빼던 분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이시니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요 게임사들이 게임스컴에서 신작 공개 모멘텀 등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현지 시간 21일부터 글로벌 게임쇼 게임스컴 2024가 독일 퀼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넥슨과 크래프톤 그리고 폴어비스,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IM 등 주요 게임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고요. 자, 넥슨은 하드코어 RPG 신작인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출품했고 크래프톤은 다크 앤 다크 모바일과 인조이 등 신작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24년 말에서 25년도에 아마 이 부분은 서비스가 될 걸로 보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자회사 오션 드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콘솔 기반 신작 3종을 출품했다고 알려집니다. 특히 펄업스 같은 경우는 차기작 붉은 사막의 보스 3종 전투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하고요.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비주얼, 에픽 2개 부분을 후보작에 올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상을 타면 참 좋겠네요. 수상작은 오늘 23일 현지 시간 발표될 예정인데 증권가에서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수상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상을 하면 글쎄요. 이것도 주가의 모멘텀이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장르와 플랫폼이 다변화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MMORPG 일변도로 국내 게임사들이 계속 집중을 해왔는데 이게 콘솔 게임 등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은 장르 다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G스타 게임쇼에서 기대감 그리고 25년 출시 스케줄 구체화되는 4분기부터 게임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NH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힘든 시기였는데요. 하반기 접어 들어가면서 대형 게임사들의 대작 출시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좀 회복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리포트를 썼는데요. 역시 내년에 주목해야 될 신작은 크래프톤의 인조이, 그 다음에 서브노티카 2, 그리고 펄리브스의 붉은 사막, 그 다음에 NC소프트의 아이온2와 LLL, 그리고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레기온, 그리고 프로야구 라이징, 그리고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 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다 기대작이죠. 근데 해봐야 알겠죠. 네, 오픈을 해봐야 합니다. 게임은 아무도 몰라요. 예, 게임을 열어봐야 알고요. 기대작인 거와 실제로 정말 기대만큼 좋은 그 게임인지 그 부분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대작들 그리고 기존의 대형사들이 어떤 신작을 많이 내놓는다는 점에서 지금은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시기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게임주들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었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퍼그 모바일도 괜찮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을 포함한 일부 게임사들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산으로 간다 가비오님. 이분도 제가 잘 못 뵈던 분 같습니다.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 반갑습니다. 항상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닛의 자회사 볼파라가 미국의 인터마운틴 헬스와 유방암 건진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의료 AI주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루닛은 전날 언론을 통해서 지난 5월 인수한 자회사 볼파라 헬스가 미국 최대 규모의 의료 시스템 중에 하나인 인터마운틴 헬스와 유방암 건진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들 제품은 인터마운틴 헬스의 암위험 평가나 그다음에 유방 조직 밀도 평가, 그다음에 유방 촬영술 품질 개선 등에 대한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볼파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의료 시스템을 신규 고객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분석되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마운틴 헬스는 미국 서부 최대 규모의 비영리 의료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타, 아이다호, 네바다 등 7개 주에서 걸쳐서 34개 병원과 약 400개 정도의 클리닉을 운영 중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지난달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CB인사이트가 발표한 병원 AI 준비 지수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메이오 클리닉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AI가 이번에 이 계약건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닛을 비롯해서 뷰노, 딥노이드, 신테카 바이오, 그 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등의 의료 AI 관련주들이 오늘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맘님, 예, 며칠 전 제 방 들으면서 한참 웃었다 하시는데 무슨 내용으로 웃으셨는지 저도 궁금은 하네요. 저희 내용 중에 그만큼 한참 웃을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 저도 매일매일 방송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네. 어떤 내용으로 며칠 전 대방을 들으면서 웃으셨는지 궁금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아마 긍정적인 이슈는 미국 내에서 현대 그리고 기아차의 전기차 점유율이 좀 올라갔다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포드가 일부 사업을 좀 지연시키거나 이런 부분들 좀 있었지만 좀 약간 악재성 같은 이슈가 있었지만 포드가 오히려 한국 배터리와 협력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히려 국내 2차 전지 쪽에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소폭 반등했다 뭐 이런 이슈도 이야기 나오면서 2차 전지에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드는 전기차 사업 효율화 전략을 발표했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서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감소하면서 전기차 생산 계획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고 전기차 경쟁력 핵심인 배터리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생산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LG 엔솔이라든지 SK온 등 국내 제조사들과 협력을 오히려 강화하겠다 말한 것이 전반적으로 사업은 조금 축소시키는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한국 배터리와의 사업 강화는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점에서 아마 오늘 호재가 된 것이 아닌가 됐습니다. 자, LG엔솔과 함께 머스탱 마크 E 모델에 사용되는 일부 배터리 생산을 내년 폴란드 공장에서 미국 미시간주 홀란드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SK온과의 합작사인 블루오발 SK의 켄터키주 1공장은 2025년 중반부터 현행 E 트랜짓 전기 트럭과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의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국 배터리사와 협업이 강화되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시장에서는 NG엔솔과 그 다음에 SK온의 실적 개선이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포드가 약간의 사업 지연을 이야기를 했지만 악재로보다는 오히려 K배터리와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로 불거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라인 가져와 봤어요. 헤드라인 보여드리면 포드가 3열 전기차 SUV 생산 계획을 취소하고 배터리는 미국 내에 생산 증대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 다음 표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자, 포드는 하이브리드를 좀 늘리겠다 이야기 나왔어요. 전기차 생산을 조금 줄이면서 하이브리드를 늘리겠다 했는데 보이는 이 이야기들 포드 앤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하면서 이렇게 아주 긴 장문의 영문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레벨은 이 정도는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의 영어 수준이니까 충분히 제가 그 수준을 존중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제가 해석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포드가 정규화 전략은 조금 더 뒤로 미리지만 LG엔솔과 SK온과는 협업을 더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구구절절하게 써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은 좀 더 늘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소싱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이 역시 LG엔솔과 국내 SK온과의 이야기들이 좀 들어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시잖아요. 아까 그 영어 정도는 딱 보시면 그렇구나. 네. 이게 뭐고 모르겠다. 딱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 알겠다. 이런 표시를 다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런 표현이시잖아요. 네. 이미 다 들어왔다. 한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정 모르시면, 저 이야기는 내가 도저히 정 모르겠다 하시면, 자,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 폴더에 들어오시면 제 이 영문 관련된 번역 자료가 거기에 제 이렇게 원고로 다 번역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자료실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아까 그 영문은 해석이 돼 있으니까 같이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눈에 다 들어오시는 내용들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럭키5님, 압류, 네, 다 해석되시잖아요. 한눈에 다 들어오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호재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를 좀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주세요. 네모난 표 하나 보여드리면, 분기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성장세인데요. 이 보시면, 이게 TMB 폴리오라는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라서 감사하게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의 24년 2분기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판매량인데요. 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증가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24년 2분기 미국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8%에 도달을 했고요. 중국은 이미 50% 넘었죠. 그래서 8%까지 올라왔고, 미국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했는데 2분기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33만 463대로 전분기 대비 22.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추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점유율이 약진을 했다는 건데요. 테슬라의 이번 24년 2분기 EV 시장 점유율은 49.7%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포드와 GM의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는데 2분기 포드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61.4% 증가한 23,957대, GM은 21,930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약진을 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인데 포드를 추월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4년 2분기에 37,044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포드를 추월했다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의 약진,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약진, 이것도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최근에 배터리 관련해서 소재 업종이 좀 상당히 힘들었지만 장비 업종, 특히 PNT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또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2분기 기준 배터리 장비 전체 수주 잔고인데요. 6조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모습입니다. 매출 인식 규모 증가 때문에 수주 규모가 조금 감소한 모습이 막대 그래프로 살짝 보이기도 하지만 전극 공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조립과 활성화 공정은
QOQ 전분기 대비 조금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전국 공정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전국 공정 합계는 전분기 대비로도 지속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겠죠. 그래서 전국 공정이 전분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PNT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주가 상승 모습이 조금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어젠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EV 관세 최신 비율이 나왔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핵심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기존 표준 관세가 10% 더하면서 9% 정도 추가가 되는데 테슬라의 초기 예상 수치가 20.8%였거든요. 근데 이게 9%로 예상 수치보다 엄청나게 낮게 관세가 표가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른 중국 전기차보다는 낮게 부여가 돼서 EU 쪽으로는 테슬라가 상당히 긍정적인 포지션을 갖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제 좀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양극재 소재 쪽인데 탄산리튬입니다.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좀처럼 반등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종들 조금은 아직은 좀 보수적인 상황인데 톤당 22일 기준 톤당 75,500위안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업황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쪽도 역시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영어 말씀드렸더니 역시 나무 702님 역시 수준 있는 구독자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수준이 있으세요. 충분히 아까 그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랬더니 양말님이 암요 하면서 암을 ARM 암요 했더니 혜성님이 암 가자 암 그랬더니 감보노님이 암 주식 사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힘들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말씀 한번 던졌을 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암요. 그게 암을 사요까지 갑니다. 암이란 주식을,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되는 거냐라고까지 질문까지 나오니까, 물론 농담으로 하셨겠죠? 농담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전호회님, 부장님은 서구형 미남이어서 영어도 척척 잘하시는군요. 그게 얼굴하고 영어하는 건 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관련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이 서구형 땡땡이라는 것은 저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쁘게 봐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생긴가 영어 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그 다음 화장품 섹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화장품들이 그래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자, 화장품은 오늘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말씀 좀 주신 게 저도 이제 아주 와닿아서 관련을 갖고 왔는데 타겟이라는 종목이 있죠. 타겟. 미국의 타겟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 10%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타겟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 타겟 이 이슈 가운데 실적과 관련 이슈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닝콜 가운데 타겟의 뷰티,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미용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엘프 뷰티라든지 얼타 뷰티가 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부 화장품들이 좀 주가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되는데, 자, 타겟 어닝콜 가운데 뷰티 관련 언급이 뭐가 있으냐 보면은 뷰티 관련 쪽은 2분기에 높은 단일 자릿수의 경쟁 성장으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과 유용 브랜드 그리고 계절적 연관성의 균형 잡힌 조합에 의해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타겟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 업앤업 관련된 선크림 제품과 선스크림 제품과 같은 친숙하고 저렴한 옵션 그리고 베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 브랜드를 찾는 고객들에게 선케어의 계절이었다라고 평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블록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뷰티 분야에서는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수년간의 의미 있는 투자 이후에 헤어케어에 대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다. 로레알의 새로운 제품은 수년 만에 홈헤어 컬러링 분야에서 가장 큰 혁신인 컬러소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시는 순조로운 출발을 했고 컬러소닉이라는 게 아마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브랜드의 미래가 크게 기대된다고 평가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최근에는 제니퍼 애니스톤의 롤라비 헤어케어 라인을 출시했다. 제니퍼 애니스톤은 배우죠. 그 아마 헤어라인 관련된 헤어케어 라인을 출시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셀레브리티 브레이크 라이블리도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서 타겟에서만 판매되는
블레이크 브라운 헤어케어 라인을 출시했다랍니다. 블레이크 라이브리는 결혼했죠. 예, 우리 관련된 그 영화 남자 배우가 있죠. 예, 남자 배우와 같이 결혼한 어떤 그런 아주 유명한 셀럽인데, 예, 이렇게 해서 헤어 관련된 부분을 또 라인업을 타겟과 함께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도 계속 되고 있고요. 금세 역사상 가장 큰 헤어케어 출시가 됐다고 하네요. 출시 당일에만 블레이크 브라운은 타겟에서 가장 많이 팔린 헤어케어 제품 5개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조금은 이제 셀러브리티들이 이렇게 뷰티 쪽으로 상당히 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제품을 찾을 때 기꺼이 구매하려는 또 좋은 예로 생각된다라고 타깃이 언급을 했다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뷰티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언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역시 관련주들 관련해서 일부 그 50/50 소속사 어트랙트가 소니 뮤직과 전 세계 유통계약 체결 소식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어트랙트의 CB 인수 방식으로 투자를 한 바가 있는 예스24가 오늘 상한가 갔습니까? 예스24가. 네, 그래서 급등을 했고요. 그래도 RBW라든지 지니뮤직, 하이브, YG 플러스 등의 일부 음원 음반 테마주들이 올라갔습니다. 걸그룹 50/50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또 걸그룹이라서 대부분 한국 또 우리 그룹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서 상당히 조금은 잘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20일에 컴백하는 50/50 신보를 전 세계 유통하고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도 지원한다. 이렇게 소니 뮤직 그룹의 산하의 아리스타 레코드가 미국 기반의 마케팅을 아마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완성차 업체가 7월 생산량이 23개월 만에 30만 대 하회 소식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자동차와 부품 업종들은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코로나19 증가세 둔화, 그리고 코로나19와 엠폭스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투자 유의 발동 여파로 역시 관련주들은 낙폭이 크게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주식도 하면서 즐거운 생활 하시고 머릿속도 좀 편안하게 비우시면서 내일 하루를 다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나시고 한 번 더 컨텐츠 보셔도 좋고요. 보시면서 제 얼굴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